자, 안녕하세요. 네, 기초과정도 오늘 마지막이죠. 자, 오늘 14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4번에 입주자 대표의 임원의 선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통별 대표자로 입대위가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의인 규정인데요. 자, 입주자 대표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전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그럼 임원의 구성관계는 회장, 감사, 이사 이 세 사람을 우리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니인번이 우리가 올해 23회 때 이제 정답이 나왔던 거죠. 위 기억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사용자도 동대표가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 회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해가 있답니다.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자 입주자인 동대표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을 때 한해서만 사용자도 우리가 회장이 될 수 있대요. 다만 이땐 서면 동의를 받는데 전체 입주자라고 돼 있으니까 입주자 등이라고 돼 있어.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을 때 한해서만 사용자인 동대표도 회장이 되시는 거죠. 근데 올해는 뭐가 되냐?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와 입주자 등 같은 개념, 다른 개념. 다른 개념. 앞으로 그 구분한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입주자 대표에서는 우리가 재산권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의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용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회장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입주자 과반 서면도 받지만 그러니까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올해 나왔지만 법규도 같이 한번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입주자만이 갖는 권리 의무냐, 입주자 등이 갖는 권리 의무냐 그 관계를 앞으로 구분한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임원의 구성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정답이 나왔었죠. 의 기억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에는 다음에 임원을 두는다. 일단 회장은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을 우리가 두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회장은 당연히 1명인데 이제 감사 인원수와 이사 인원수를 우리가 구분한 문제. 그래서 감사는 몇 명 이상, 2명 이상, 이사는 1명 이상 이걸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가 되기 때문에 감사가 2명 이상이고 이사가 1명 이상 이것도 우리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지금 뭐 암기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암기되니까요. 자, 지금부터 임원의 선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원의 선출 방법은 세대수에 따라 달라진데 지금부터 하나 약속을 할게요. 자, 임원을 선출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선출한 것을 이걸 앞으로 이걸 직선이라 할 겁니다. 직선. 실무에서도 이걸 직선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임원을 선출할 때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걸 우리가 직선이라 이렇게 표현할 거고, 자, 임원을 선출할 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입주자 대표 회의, 자,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우리가 선출한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간선제랍니다. 간선제. 또 임원을 선출할 땐 두 가지 직선하고 간선. 그럼 저는 이제 줄여서 이걸 직선과 간선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겠다. 이걸 무엇이라고 그러고 직선. 자,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 찬수로 우리가 선출한 걸 우리가 간선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임원 선출은 직선과 간선을 구분하는데 세대수에 따라 달라지죠. 이 세대수가 이제 주관식이 한번 나왔습니다. 보니까 몇 세대라고 구분됐습니까? 500세대 이상 이 숫자가 우리 시험에 출연하시는데 근데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공주법에서는요 모든 세대수 구분은 다 500세대를 구분합니다. 몇 세대? 500세대. 근데 300세대 구분한 게 딱 한 가지 있어. 이따 보시면 외부 감사만 우리가 300세대를 기준하고 나머지 다 500세대를 기준한 거죠. 자,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에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그럼 임원은 누구 중에 선출한 거다?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 거죠. 다음에 구분에 따른 방법이란 뭐냐? 회장, 감사, 이사의 선출 방법이 달라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500세대 이상이다, 미만이다. 이상 체크하고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회장 선출 방법이에요. 회장. 자, 다음에 구분에 따라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할 거. 그러면 500세대 이상에서 회장의 선출 방법은 입주자 등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호선이다, 이제 간선이다, 직선이다. 직선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투표 지나는데 후보자 수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2명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자, 500세 이상에서 회장 직선할 때 투표 수잔이 과반수다 10분의 1이다. 10분의 1. 우리가 저번 주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땐 그 해당 선거구에서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한다 했죠. 근데 500세 이상에서 회장이 선출할 때 자, 투표수는 과반수다 10분의 1이다. 10분 이상의 투표에 참여지 과반수가 아니에요. 그럼 10분의 1 만약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잖아. 그럼 그 선거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봤던 500이라는 숫자와 이 10분의 1이 우리 시험에 중앙시 나왔던 것 중 하나죠. 자, 그다음에 최다 득표를 선출한 거고, 자,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도 우리가 투표 진행합니다.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자,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것. 자, 후보자가 딱 한 명 나왔습니다. 얼마가 투표라? 10분의 1. 만약에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게 되면 그 선거는 무효가 된 거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얼마 찬성하더라? 과반수. 만약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그 선거가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뭐 이걸 디테일하게 안 갈 필요 없어요. 일단 500세대 상에서 회장의 선출 방법은 직선이다, 간선이다. 직선. 이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원칙이 있으면 또 뭐가 있는 거다? 예외. 자, 두 번째, B. 위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선출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찬수로 선출할 거. 자, 투표를 진행했는데 자, 후보자가 한 명도 안 나왔거나 투표 진행 결과가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땐 그땐 간선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무시하고 이렇게만 기하는 겁니다. 500세대 이상에서 회장의 선출 방법은 직선원칙, 간선원칙. 선언칙에 얘가 간선제로 가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감사 선출 방법이에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하여 선출. 그럼 500세 이상에서 감사 선출 방법도 직선이다, 간선이다. 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투표 진행하는 거죠.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을 추구하는 경우 아까 감사는 몇 명 이상 선출한다 했습니까? 2명 이상. 그럼 우리 단지에서는 2명, 3명, 4명 할 것은 규약으로 정하는 거야. 근데 선출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투표 진행하는 겁니다. 자,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이상이 투표하고 얼마가 투표라? 10분 이상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뽑겠다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주택단지 안에서 감사 선출위원을 2명으로 정했어. 관리규약에 2명. 근데 현재 3명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투표 진행해서 얼마가 투표하고 10분 이상 두고 이제 다득표자 순으로 우리가 뽑겠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즉 이가 2명이 우리가 인원인데 2명이 났거나 또 1명밖에 안 났다는 얘기야. 그땐 투표 진행하는 겁니다. 자,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로 선출. 자, 이것도 자, 간선이다, 직선이다. 직선. 그 때문에 자, 500상에서 감사와 자, 회장을 선출 때 직선 시 투표 숫자는 얼마다? 10분의 1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원칙이 되는 거야. 원칙. 그럼 이해가 있다는 거죠. 자, 위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선출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찬으로 선출. 그럼 이해가 간선이 되는 거죠. 이제 가르고 또 단서가 있죠. 선출된 자가 선출 필요 인원에 미달하여 추가 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때도 간성하겠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선출 공에서 2명 선출하는데 1명밖에 안 난 거야. 그럼 1명을 선출할 땐 직선 가는 겁니다. 그럼 추가로 1명을 더 선출하잖아. 그땐 직선이다, 간선이다. 그땐 간선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 단지 관리계약에 이사를 2명 선출한다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선출구에서 1명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야. 미달됐잖아요. 그래도 그땐 투표 진행하는 겁니다. 하고 1명을 더 선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가 선출할 땐 직선 간선. 간선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추가 선출은 간선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감사가 되고 이사 선출 방법이에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산수로 선출. 그럼 이사라는 것은 자, 입주자 등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는 규정이 없죠. 그럼 이사는 무조건 간선제가 되는 거야. 직선이다, 간선이다. 간선. 그러니까 이걸 법정은 그대로 이게 안 gel려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00세대 이상에서 회장과 감사 선출 원칙은 직선 간선. 직선 원칙에 얘가 간선. 그럼 이사는 간선제로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500세대 이상 미만. 이상 이제 미만으로 가는 겁니다. 미만.
자,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에 구분했다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다음에 구분했다는 방법은 뭐냐? 500세대 미만도 임원 종류별로 이제 선출방 달라진 겁니다. 첫 번째, 이 회적인 회장과 감사가 같이 합격하는 겁니다. 다음에 구분했다는 방법으로 선출. 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찬수로 선출. 자, 그러면 500세대 미만에서 회장과 감사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찬수로 선출한댔죠. 그럼 직선이다, 간선이다. 간선이야. 바뀌었죠. 자, 다만 B번에 보니까 위 A도 불구하고 즉 직선으로 선출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오의 기억 및 니은의 방법으로 선출. 그럼 위 기억 및 오의 기억 및 니은은 직선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이땐 규약의 규정이 있을 때 여러분 단지가 500세대 미만이에요. 우리 단지 관리계약에 앞으로 우리는 회장 감사를 직선할 땐 직선으로 우리가 선출한다는 거야. 그때도 10분 상위 투표해서 우리가 선출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법조문 보지 말고 500세대 미만에서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간선 직선. 간선은 측의 예우가 직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2사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찬수로 선출. 그럼 이사는 자 500세대 이상이 되든 미만이 되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찬수로 선출한 간선제가 되는 거지. 그럼 이사는 앞으로 표현 형태가 직선으로 선출한다는 표현 형태라면 걔는 X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임원 선출은 좀 까다로운데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임원을 선출할 때는 몇 세대를 구분해서 500세대를 구분해서 이상과 미만을 우리가 체크하는 거죠. 그럼 임원별로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500세상에서 회장과 감사의 선출 원칙은 직선 간선, 직선 원칙의 얘가 간선. 그다음에 500세대 미만에서 회장과 감사의 선출 원칙은 직선 원칙, 간선 원칙. 간선 원칙의 얘가 직선. 그럼 이사는 무조건 간선. 그럼 이게 직선할 때 투표수는 과반수 투표다, 10분의 1 이상 투표다. 10분의 이상 투표 그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쉽게 정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법조문을 다 안다 생각하지 말고 좀 이걸 함축시켜서 키워드만 알고 우리가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임원의 선출 방법이에요. 좀 까다롭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임원의 선출이 되는 거고, 자 9번에 보니까 동별협회제 임기 등인데 2014년 올해 2020년도 또 4월달 좀 개정이 있었어요. 자, 동별 대표제 임기는 2년 한다. 일단 동대표 임기는 몇 년 하겠다? 2년이야, 2년. 다만 이제 다만이 이제 실례됐습니다.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제 임기는 다음에 구분에 따른다. 그러면서 보궐선거라는 건 뭐냐? 동대표자 만약에 5명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사퇴했다는 거지. 한 명을 선출한 걸 보궐. 그럼 재선거는 뭐냐? 5명이 전원 사퇴해서 전원을 다 선출한 걸 재선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동별제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는 몇 년? 2년. 몇 년이다? 2년. 그래서 자, 여기는 한 사람이 아니야. 모든 동별자 임기가 동시에 시작할 땐 다 전원 2년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밖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모든 동별제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아니라는 얘기야. 그때는요, 전임자의 남은 기간까지만 임기로 정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5명이 전원 사퇴를 했습니다. 5명을 동시에 선출했어. 그럼 그 사람들 임기는 몇 년이고? 2년. 2년. 근데 5명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사퇴를 했어. 잔임기 1년 단계로 사퇴해서 그 선거에서 보궐선거 선출했잖아. 그 사람은 1년만 가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일단 원칙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동대표제 임기는 몇 년을 한다? 2년. 그래서 이걸 자 우리 시험에서 이제 건드린 질문 하나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중임이라는 게 있어. 이건 임기 횟수인데요. 우리가 임기 횟수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단임제가 있고 연임제가 있고 중임제가 있어. 자, 단임제는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죠. 딱 몇 번 바뀌면 하는 거. 한 번. 자, 연임제는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연임제도 연임할 수가 있다. 연임할 수가 없다. 자,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속해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게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은 연속 못해 띄엄띄엄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게 연임할 수 없다. 그게 러시아 대통령 제도가 되죠. 근데 중임은 뭐냐? 띄엄띄엄이든 연속이든 딱 두 번밖에 못한 게 중임 제도야. 딱 몇 번밖에 못한다. 중임. 그래서 저하고 수업을 하면서 자, 임계수가 연임은 수없이 나올 거야. 단임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임은 동별표 임계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번 자 보겠습니다. 자, 동별 대표제는 한 번만 중임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한 해의 선거에서 몇 번밖에 못하는 거다. 딱 두 번밖에 못하는 거야. 한 번만 중임하니까 연속이든 띄엄띄엄이든 딱 두 번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의 선거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단임이다, 연임이다, 중임이다. 중임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 후단에 보니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제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계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내가 보궐선거로 선출됐어요. 근데 그 남은 임기가 몇 개월 미만이더라. 이때는 중임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거지. 그럼 6개월 이상일 때만 우리가 중임수에 포함을 시켜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 중임과 6개월이 키워드는데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동별제 임계수는 단임 단위요, 연임 단위요, 무엇을 의지한다? 중임을 의지한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중계 중에 그럼 우리가 하나의 선거에서 2회를 연속해서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중임을 했죠. 그럼 세 번째부터는 될 수 있어 없어? 없지만 여긴 또 예가 인정이 됩니다. 예가. 자, 위인에도 불구하고 즉 중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 공개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제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고 자, 몇 회 선출 공개에도 불구하고 2회인데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다는 얘기야. 자, 없는 선거에서 직전 선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선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제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동별표로 선출될 수가 있다. 자 일단 몇 회까지 선출 공개했어요? 1회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선출된 자가 없는 거야. 자 2회 또 선출 공개했어. 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3회차부터 우리가 중임 사람도 선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몇 회부터? 3회째부터 이 사람도 후보 등록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을 선출할 땐 해당 선거고 자 입주자 등의 얼마 찬성? 과반수. 근데 이땐 투표수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한 해의 선거관에서 후보자 딱 한 명 났잖아. 그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선출해야 돼. 근데 중임 사람을 선출할 땐 얼마가 투표인지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무조건 그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거야. 얼마가 투표인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그 선거구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돼. 자 볼까요? 만약에 자, 이 투표권은요 1세대당 하나의 투표권을 주는 거야. 한 세대에 3명이 산다고 3명 투표권 다 주라? 한 세대 1투표권이에요. 만약에 A 선거구가 현재 100세대가 살고 있어. 100세대. 100세대. 그럼 투표권은 몇 개 있는 겁니까? 100개가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후보자가 한 명 다 썼어. 한 명 다 썼어. 근데 과반수 투표니까 51명이 투표하면 되겠죠. 51명 이상 투표하잖아. 그게 과반수인가 최소한 26명 찬성을 얻으면 선출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근데 주민 사람을 우리가 선출할 때는 그때는 자 51명 투표하라 무조건 51명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투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후보자가 한 명 나섰어요. 근데 투표 제한할 땐 과반수 투표와 과반 찬성이야. 근데 3회차에서 주민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 사람 혼자 입법을 등록했어요. 그때는 무조건 그때 얼마 투표인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되고 그 선거의 과반수가 51명 찬성을 얻으면 선출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다만 여기 또 이 후단에 보니까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제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자, 2회 때까지는 후보자가 한 명도 없었어. 근데 3회차에서 중임 사람과 중임이 아닌 사람이 나왔다는 거지. 그땐 자, 중임이 아닌 사람이 우선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사용자도 동대표가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자, 2회 선출 공고까지 후보자가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3회차부터 사용자도 동대표 후보자 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만약에 자 1회 때 2회 때까지 후보자가 한 명도 없었어. 3회차에서 주민 입주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누가 우선할까? 이때는 주민이 우선이야 무조건. 왜? 주민은 입주자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뭐 사례 우리가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 이게 다 법 해석상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시하시고 자 주민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얼마 찬성하더라? 과반수 찬성이고 얼마가 투표했다지 않다. 근데 얘가 역사가 길어요. 내가 이 지문이 처음에 신청을 됐던 과반수라 3분의 3 찬성했어. 근데 올해 4월 전까지도 2분의 1 찬성했어. 2분에서 과반수 이게 3번에 의해서 우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정도 내가 이제 건들됐다. 3번에 의해서 계속해서 개정됐기 때문에요. 나중에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임 규정이 적용되면 중임 사람도 선출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동별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제 해임 방법입니다. 해임 방법. 자, 선출된 사람 또 해임할 수 있더라 없더라.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있더라. 자,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 대표 회의 임원은 관리 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에 구분했다는 방법으로 해임한다. 그러면 동별 대표자 해임 사유나 입주자 대표 임원의 해임 사유는 여러분 단지 관리규약을 정한 거야. 그 관리규약에 정한 해임 사유 있을 때는 우리가 해임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해임 방법이 또 좀 달라져요. 자, 동별 대표자입니다.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이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찬수로 해임한다. 자, 여러분 A 선거에서 자 동대표를 해임하기 때는 얼마가 투표하고 과반수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하면 그 동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임원의 해임 방법이 좀 까다로워요. 자, 임원의 해임 방법이에요. 회장과 감사. 근데 회장 감사인데 가르고 의 6의 기억의 A에 따라 입주자 대표에서 선출된 회장 감사는 제한다. 그럼 그럼 간선으로 선출한 사람 제한다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근데 6의 기억의 A라는 것은 500세대 미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설명해 줄 거예요, 일단.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한 사람, 간선으로 선출한 사람. 직선 선출. 자, 위 6의 기억 A에 따라 6이란 것은 500세대 미만이에요. 기억 A란 것은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찬수 선출, 간선 선출을 제한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장 감사는 직선 선출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끄덕끄덕해요. 응? 자, 첫 번째 이제 투표 진행합니다.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이상이 투표하고 일단 얼마가 투표라? 10분의 이상. 그러면 투표자 과반수 찬수로 해임하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이사는 간선입니까? 직선입니까? 이사는 무조건 간선했죠. 갈고 보니까 의 6은 500세대 미만이에요. 기억의 A에 따라 입주자 대표에서 선출된 회장 감사다. 즉 500세대면서 회장 감사를 간선으로 선출한 자야. 자, 그 자리 해임할 때는 자 관리 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그럼 여러분 단지에서는 이사 해임 절차는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정해라? 관리가 정하는 거야. 뭐 이때 뭐 구성원들이 뭐 해임할 거냐? 그건 규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500세대 미만에서도 회장 감사를 간선으로 선출했어요. 그럼 그 자리를 해임할 때도 관리 규약 절차라 해임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실까요? 자, 이번 해임 방법이에요. 만약에 자, 500세대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자, 회장과 감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선출할 때 직선 선출한 자도 있고 간선 선출한 자도 있잖아요. 근데 500세대 이상에서 회장 감사는 직선 선출하든 간선 선출하든 이자를 해임할 때는 무조건 직선이야. 뭐가 된다? 직선. 500세대 이상에서는 회장 감사에 후보자가 없는 경우 간선이 가능하잖아. 근데 500 이상에서는요. 간선 선출한 자도 해임할 땐 직선으로 해임해야 돼.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500세대 미만이 나눠지는 거예요.
미만에서는 자 일단 간선 원칙에 얘가 직선했잖아요. 500세대 미만에서는 회장사는 간선 원칙이 직선했잖아. 간선 선출한테는 관리계약이 전체를 해임하는 거야. 다만 직선 선출한테는 직선을 통해서 우리가 해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상가 미만이 있어도 자 직선 간선에 따라 또 차이가 있어. 그래서 500상에서 회장사는 직선 선출하든 간선 선출하든 무조건 뭘 해임해라? 직선. 다만 500세대 미만에서 자 간선을 선출한 회장사를 해임할 땐 무엇이었더라? 관리 규약이 전체를 해임하는 거고 다만 500세대 미만에서 회장사를 직선했잖아요. 그땐 그 자는 선거를 통해서 해봐야 하는 거야.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는 무조건 간선했습니까? 직선했습니까? 간선이니까 걔는 관리계약에 따라 해임한다. 그래서 해임 절차는 좀 까다로운 이게 좀 범위 있어. 그래서 얘는 주로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잘못 건들기가 단서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해임 절차도 빼볼 때는 우리가 자 동대표 해임 절차도 하나 정도 물어보지 이번에 해임 절차는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단서 규정이 좀 까다롭게 붙었기 때문에. 근데 해임 절차도 선출 방법이 달라지고 세대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느낌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소장이 믿은 내용은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소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무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 관리. 지금부터 선거 관리에 내용인데 얘도 무조건 우리가 출제되는 파트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한 문제 나와요. 자, 일단 구성부터 오겠습니다.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는 거다? 입주자 등이 구성하는 거예요. 구성할 때, 자 동대표나 임원을 해임하거나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성하는 겁니다. 자 넘어와서 보니까 이제 구성수 볼게요. 디귿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로 여기서 이제 정답을 많이 끄집어내죠. 주관식과 객관식에서. 자 의 기억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에 구분에 따른 의원을 구성한다. 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은 누구 중에서 누구 자 누구로서 구성을 하겠다. 입주자 등. 그럼 등자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포함이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래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동별 대표제에 피선거권 없어. 다만 선거관리위원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다음 중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물론 교육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사용자가 들어가서 정답했어. 사용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구성수가 이제 세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그럼 500세대가 미만에서 보니까 최고 인원수, 자 최대 인원수는 9명의 제한 똑같죠. 다만 최소 인원수가 어떻게 다르죠? 5명과 3명 구분되잖아. 그래서 우리 출전은 이제 건들 때 이제 어떻게 문제냐? 500세상 여기서는 이걸 다 떼는 게 아니야. 하나만 떼놓고 숫자 가르치고 얘를 찾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찾는 게 아니라 객관식 얘를 써는 주관식 써는 문제. 그러면 한 번은 딱 뭐가 나냐? 500세대만 딱 제시하고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인지를 몰았어. 딱 500세대면요 이상에 포함됩니까? 미만에 포함돼? 이상이죠. 그땐 5와 9. 근데 어떤 분은 500세대 딱 던졌는데 거기다 3과 9를 쓰신 분이 계셨어. 그래서 그 딱 한 문제 차이로 재수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과 미만. 근데 500세대는 이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미만에 포함되다, 이상에 포함된다. 이상. 그래서 그걸 구분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상은 이쁘니까 앞에 숫자 데리고 하는 거고 미만은 미우니까 걔 떼놓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아니 그게 뭐 시험자가 헷갈린다니까. 이상은 이쁘니까 앞에 있는 애 같이 가는 거고 미만은 미우니까 앞에 있는 애 떼어놓고 하는 게 미만인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지. 뭔가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출신 없고 대부분 국민학교 출신들 같은데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중에 이건 자연스럽게 안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건 기억하자. 사용자도 선거관리위원은 될 수가 있다 정도만 우리가 의미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구성의 현상. 그래서 구성이 굉장히 까다롭다니까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들어가요. 깔고 들어가도 여기 무조건 나중에 다 맞춰줄 겁니다. 여기는 키워드가 딱 정답이 된 것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입주자 대표는 의사 결정기구라 했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의사를 결정할 건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 의결 방법이 나왔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법에서 의결 정수를 정해놨습니다. 의결 정수를 구성원 얼마 찬성이다. 과반수. 이때는 몇 명이 출석인지 따지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얼마 찬성. 과반수. 만약에 여름 단지에 입주자 대표 임원 자 동별 대표가 9명으로 현재 구성됐어. 9명. 이때는 얼마가 출석인지 따진다 안 따진다. 이때는 개의 정수 없어. 무조건 전체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 거야. 그럼 9명 과반수 얼마냐? 5명 찬성 얻어야 된 거야. 만약에 4명이 출석해서 4명 전원 출석해 찬성했습니다. 의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무조건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돼. 이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전체 의결에서 자 과반 찬성이 아닌 게 딱 하나 있었어. 우리가 저번 주에 했죠. 자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값제의 수의계약 결정 시만 3분의 3 찬성이고 나머지는 다 과반수 찬성 우리가 의결하도록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인 규정을 볼게요. 입주자 대표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하며 그러면 의결사항 안에는 대표적으로 관리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고 관리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고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요.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대통령을 떠보니까 총 19가지를 의결한다. 총 몇 가지? 19가지. 그 19가지를 의결할 땐 구성원 얼마 찬성이다.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입주자 대표 의결사항 다 같다. 근데 지금 설명 안 할 겁니다. 설명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얘는 전체적인 내용을 공주법을 배워야만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어떤 유형이냐? 자, 기업부터 들어가는데 이 19가지다가 다 이렇게 칩니다. 자, 이 19가지는 구성원 얼마 찬성입니까? 과반수 찬성이지. 자, 이것도 4가지 빼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값의 수의계약을 딱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닌 것 찾는 문제 난단 말이야. 그때는 주택자 수의계약을 찾으면 걔가 정답이야. 걔만 3분의 2 이상 찬성이고 나머지는 과반수니까. 그게 첫 번째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공주법에서 입주자 대표에서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있고 3분 이상 의사결정하는 게 딱 있어요. 근데 3분 이상 의사결정은 딱 하나밖에 없어.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업체의 수계약만 3분의 2잖아. 그럼 의결정수 여기 과반수 찬성에서 4가지 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질문을 거기다 뭐 집으냐?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업체의 수계약을 딱 집어넣고 설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닌 것처럼 그럼 주택업자 수계약 찾으면 걔가 정답이 있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지문 하나하나 띄워놓고 구성원 3분의 3 찬성 결정 딱 집으면 다 X가 되지. 여기는 다 얼마 찬성이니까 과반수. 그게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뭐냐? 자 세 번째 유형은 뭐냐? 입주자 대표 의결사항하고 관리의 수행 업무를 섞었고 의결사항이냐 관리의 수행 업무지를 업무 분장 관계. 걔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제한한다, 기준 결정이다, 조절한다, 비용줄 수반한다. 큰 업무는 입주자 대표 업무가 되고 소극적인 관리 업무는 관리처 업무라면 그러니까 또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난도가 가장 높은 거 뭐냐? 여기서 단어를 살짝 들어서 이제 제시하고 이게 온지 X인지 판단 지문이 난도가 가장 높아요. 그렇다고 다 OX 던지는 게 아니라 딱 정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들어갔을 때 설명해 줄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냐? 여기 나오는 게 있어요. 지휘서에 보니까 자치 관리하는 경우 자치 관리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입대의 의결사항이야. 그럼 우리가 관리기구는 자치 관리기구도 있고 위탁 관리기구도 있죠. 그럼 입대에서는 무슨 기구 직원의 임명만 의결할 수 있다. 자치 관리고 그럼 위탁 관리고 직원의 임명은 의결할 수 있다 없다. 의결할 수가 없다. 자 자치 관리는 입주자 대표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직원의 임명은 의결하는 거야. 근데 위탁 관리는 것은 주택가입직의 의인계약에서 맡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택가입직의 직원의 임명은 의결할 수가 없다. 그럼 부당 간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쭉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 여기도 자 공용부분이 나오는 거죠. 밑에도 자 뭐 공용부분이 나올 거야. 그러면 전유부는 의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서 뭐냐? 이 공용부를 전유로 바꿔서 또 이걸 등장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공동주택 관리 실무란 것은 무슨 부분의 관리 실무다.
공용분의 관리 시점만 이해하시면 우리가 또 쉽게 우리가 정답을 찾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장기 수송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돈 조정인데 가려고 보니까 비용 지출을 수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했어. 그럼 이 수립과 조정할 때 비용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들어갈 땐 의결한다 않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면 돼. 다만 비용 지출을 수반할 땐 독자로 집행하지 말고 무조건 이때의 의결을 받고 우리가 수행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앞으로요 공주법에서는요 비용 지출 수반 업무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그럼 소장님이 독자적 집행권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이때의 의결을 받으면 수행할 때 그게 또 하나의 공식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가지를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이 19가지는 구성원 얼마 찬성을 한더라? 과반수 찬성한 겁니다. 자, 이제 사용자인 동별자의 의결 제한. 자, 사용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는 의결 제한이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만 보겠어요. 위 이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자, 사용자인 동별자가 얼마가 됐더라?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 방법이 의결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된 동별자가 과반수 때는 의결 방법과 의결상을 달리 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달리 정한 상이 올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유력한 문제 하는데 그냥 이해만 하세요. 자, 위 1 및 3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위 기억에 따라 3의 티읕에 관한 사항은 의결상에서 제한다. 그러면 사용자인 동별자가 과반수일 땐 3의 티읕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뭐냐? 공동주택 공용분의 담보책임 종료하기는 아예 의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담보책임 종료하는 것은 하자 담보책임 종료 확인이거든요. 그건 순수한 입주자의 권리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용자인 동별자가 과반수일 땐 입대에서 의결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 공동주택 공용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는 자, 입주자 대표 회장하고 사업체가 작성하는 겁니다. 회장하고 사업체가 작성해야 돼. 근데 사용자인 동별자가 과반수일 때는 의결하지 않는 거야. 그때는 직접 입주자하고 사업자가 작성해라 이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건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이니까. 자, 우리가 자, 담보책임이 끝났습니다. 자, 전유부는 사업체와 입주자가 작성하는 거야. 그러면 공용부는 원칙대로 회장하고 사업체가 담보책임 종료 항서를 딱 작성해야 돼. 근데 작성할 땐 회장이 의결을 받고 작성해야 돼요. 근데 사용자인 동별자가 과반수일 땐 의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때 공용분의 담보책임 종료하기는 그때는 사업체와 입대의 회장이 작성 못하고 그때는 입주자가 작성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예 의결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위 3의 가중 장기 성격의 수립돈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 등을 받아 그 동의 행도로 의결한다. 자, 우리가 장기 성격의 수립돈 조정도 이때 의결상이야. 근데 사용자인 동별자가 과반수일 때는 이때는 서면 동의를 받고 그 동의에도 의결할 수 있대요. 그때는 동의는 입주자다, 입주자 등이다. 입주자라는 거야. 왜냐면 이 장기 성격의 수립돈 조정은요, 이게 다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야. 그럼 이 장충구는요 소유자 부담이고 사용자 부담하지 않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 때문에 사용자에겐 서면도의권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고 그때 무조건 입주자 과반 서면 동의받고 집행하라는 얘기지. 그럼 앞으로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이고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 뭐냐? 그때는 공용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을 찾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입주자 과반 서면 등을 받아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할 땐 장기성의 수입돈 조정을 찾는 문제. 그래서 얘는 올해 안 건드렸어. 그래서 얘는 올해 우리 24회 때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체크하지 마. 어차피 책에다 지금 기초 써놔도 기본서 시할 때는 내 책에다 누가 낙서해놨어 막 따진다니까. 자기가 써놓고도 보지 마시고 나중에 기본서 때 공부하는 겁니다. 기본서 때. 자, 의결 제한입니다. 자, 뭐 이건 또 뭐 나중에 이거 넘어가겠고. 자, 7번 회의 소집도 올해 좀 바뀌었어요. 자, 입주자 대표 회의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수립한다. 그럼 소집권 누가 가지고 있다? 회장이 갖고 있어. 근데 회장이 자기 맘대로 쓰느라 관리 규약이 정했다 수립한 거야. 그래서 관리 규약이 보면 소집 공고 날짜가 있단 말이야. 개최 5일 전에 공고하면 그 공고문 띄우고 회장이 수립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내에 입주자 대표를 수집해야 한다. 자, 원칙은 무엇에 따라 수집하는 거지만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땐 해당 일부터 무조건 규약에 따라 14일 내에 수집한다. 이걸 우리가 임시 수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수집을 해야 돼? 회장. 다만 회장이 회의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는 관리계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수집하고 회장이 직무한다. 왜냐면 회장의 직무력은 이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언제 14일 수집할게? 이게 뭐 사례형 문제에서 막 엄청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3분의 상이 청구한 때. 그럼 입대의 구성원들도 청구할 수도 없다. 있다. 얼마 이상이? 3일. 그럼 며칠에? 14. 그럼 항상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회장은 입주자 대표 구성원 5분의 1이 청구한 때 해당 일부터 14일 내에 수집해야 한다. 5분의 1은 3분의 미달되는 거지. 자, 회장은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3분 이상이 청구한 때는 해당 일부터 30일 내에 회의를 수집해야 한다. 3이라 14. 항상 이 숫자고 말장난 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입주자 등의 10분의 이상이 요청한 때. 자, 입주자 등이 요청할 때는 얼마 이상이? 10분의 1. 그럼 회장은 며칠에 수배라? 14. 이제 디귿이 올해 4월달 신설된 겁니다. 디귿 보니까 전체 입주자 등자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죠.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는 의 3의 가중 장기성계의 수든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자, 그러면 장기성계의 수든 조정에 관한 사항을 회장의 회의 수립을 요청할 땐 10분의 이상인데 입주자 등이다 입주자다. 입주자만이 수립 요청권이 있는 거야. 왜냐면 장기성계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땐 사용자 청구권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이런 질문 이제 시험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장기 승객의 수입돈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이상이 요청한 때는 회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내에 수립해야 된다. 이땐 입주자 만나는 거지. 그러면 자, 장기 승객의 수입돈 조정이 아닌 이상은 사용자도 소집 요청권이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이 문제는 뭐 주관식계간 전쟁이 14, 3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땡길 테고 그다음에 앞으로 디귿이 올해 이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무시하시고 자, 소집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회장이 가지고 있다면 이해하세요. 숫자 안개는 건 나중에 안개도 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장기성격의 이제 수표정 절차 아래만 얘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장기성에 따라 장충금을 부담하거든. 근데 장기선출하면 소유자 부담이지 사용자 부담 못해. 그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서면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중요 질문 중 하나죠. 회계 작성 및 보관이 나왔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는 회록을 작성하여 관리 측에 보관하게 하고, 그럼 회력은 작성 주체와 보관처가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작성은 누가 하고? 입대일수 작성하는 겁니다. 다만 최종적인 보관은 관리 주체가 보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을 항상 뜰 때는 그죠. 입주자 대표는 회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인다. X죠.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공주법상 관리처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입주자 대표 회의 회록의 작성 및 보관이다. X죠. 보관은 관리처 업무에 포함되지만 작성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 관리도 우리 시험에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력이 날 땐 작성 주체와 보관 주체가 이완화됐다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입대에 관한 사항. 그래서 입대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최소한 4문제에서 5문제, 많게는 6문제까지. 근데 여기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 불합격이야. 얘는 무조건 맞춤 파트고 나중에 키워드 잡아서 우리가 무조건 다 맞추게 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의사결정적인 입주자 대표회가 되고 다음 이제 관리체도 맙니다. 이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